어떤 친구랑 통화를 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도 투자를 좀 하는 친구고, 이러저러하게 투자를 한다. 나의 투자 철학에 대해서 설명을 하니까 그 친구가 질문이, 그러면 투자 기간을 줄이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좀 답을 하다 보니까 이런 것도 좀 도움이 되겠구나 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이제 여러분들도 이제 많이 들었으면 아시다시피 제가 카탈리스트를 찾고, 이 촉매죠. 촉매를 찾아가지고 뭐 이게 지금 뭐 실적이 좋아질 것 같아, 혹은 시그널이 보여, 이런 걸로 투자하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좀 막연하게 내려가고 있는 국면에 투자하는 걸 좋아하는데, 그럼 되게 막연하니까 이게 너무 길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게 되고, 그래서 어떤 노력을 하나라고 물어보니까 답을 하다가 좀 제 투자가 어떤지에 대해서 생각을 정리를 하게 됐습니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주가가 뭐 이렇게 되는 주가라고 치죠. 물론 여기서 이 국면에서 우리가 딱 투자를 집행하게 된다면 블랙박스죠. 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갈지 위로 갈지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이런 흐름을 가지고 결과적으로 그런 흐름을 가졌던 종목이라고 치면, 저는 이 기간, 여기서 여기까지 도달하는 요 기간을 줄이려고 합니다. 기간 줄이기, 요거를 줄이려고 하지, 여기서 올라가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여기서 여기, 그러니까 좀 약간 대칭적인 구도에 있어요. 저는 이 기간을 발견하는 걸 중요시하고, 촉매를 찾는 사람들은 요 기간을 찾으려고 해요. 이제 여기는 어차피 내려가는 국면이니까 관심 없고, 어떻게 딱 올라가는 국면을 찾을 거냐 라고 생각하는 이 두 가지가 완전 다른 부류인데, 제가 하는 부류는 이쪽이에요. 이쪽의 시간을 줄인다. 이쪽 시간을 줄인다는 게 무슨 말이냐 하면은, 결과적으로는 이런 거예요. 이 시간을 줄이되, 여기서 만약에 샀는데 이게 뭐 쭉 내려간다. 다시 그려볼게요. 너무 복잡하니까. 이렇게 돼서 여기서 샀다. 그래서 원래는 뭐 이렇게 가주면 좋겠지만, 혹은 뭐 이렇게 가주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고 이렇게 긴다 라고 한들, 저는 여기까지 이렇게 기다리는, 결국엔 여기까지 기다리는 거죠. 수익이 난다 치면 여기까지 기다리는 이 기간을 내가 줄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기 이후에는 결국에는 내가 투자를 할 때 결국 내가 결정한 이후부터는 손을 놓는 거예요. 미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이렇게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럼 이만큼을 더 기다려야 되는 건데,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손을 쓸 수 있는 부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예를 좀 들어보면 명확한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보고 있는 종목 중에 과거에 이런 피크를 쳤다가 이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해서 뭐 이런 흐름을 보이는 종목이 있습니다. 기간이요, 한 6, 7년, 7, 8년 이라고 치죠. 그러면 여기서 좀 빠질 때만 해도 이렇게 되겠지 했는데 또 안 되고, 여기서도 안 되고, 그래서 코로나 맞으면서 또 이렇게 죽어버렸는데, 과거의 주가 수준으로 회복 못하니까 이 주식은 안 된다는 체념이 되게 많이 쌓여 있는 상태입니다. 체념이 되게 많다. 그래서 되게 편견도 많고, 그 사이에 회사가 물론 이제 바뀌고 있고 이제 긍정적인 상황인 것도 확인을 해야겠죠.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제가 항상 말하지만, 사람들의 어떤 관심도와 실제가 얼마나 갭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되게 중요한데, 저는 그 갭이 많이 벌어지면 벌어질수록 되게 매력적이다라고 느끼고, 그래서 저는 이게 이런 종목을 이제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다 인지는 하거든요. 싸다는 거는 다 인지를 합니다. 이게 흔히 가치주라고 불리는 종목이라고 치면, 시클리컬이 아니라 그냥 어느 정도 꾸준히 이익을 내는 가치주라고 치면, 그거 싼 건 알지, 정말 싸지 라고 많이 말을 합니다. 그럼 사람들이 이제 컨트레리언, 그러니까 투자, 이게 역발상 투자를 좀 잘못 생각하는 분들은, 사람들이 다 싸다고 하고 가치 투자자들이 사이에서 회자가 되니까 이거는 싼 게 아닌가, 심리적으로 왜 싼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하겠지만, 그 뒤에 붙는 말이 뭐냐면, 싼 건 알겠지만 나는 모르겠어,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나는 모르겠어. 혹은 포지션이 없어요. 다들 싸다고 하는데 아무도 그 회사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 싼 건 알겠는데 너무 막연한 거죠. 한 6, 7년을 쩔어버리면 뭐 이거 되겠어?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물론 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 거예요. 뭐냐면, 그 6, 7년이 됐어요. 여기서 이렇게 되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없죠. 여기서 더 이 구간을 더 겪을 수도 있는 거예요. 더 겪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제 관찰을 하고 오랜 기간 추적을 하는 게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인내심이라는 게 제가 전에도 말했지만, 사고 나서도 중요하죠. 그 뒤부터의 인내심은 뭐냐면 사실은 이 방목이에요, 방목.
모르겠고 네가 알아서 가든가 말든가 해라 라는 거고, 사기 전에 인내심은 내 욕심을 절제하는 거거든요. 왜냐면 이 순간순간에도 오를 것 같습니다. 충분히 싸니까. 더 싸질 때까지 기다린다는 게 참 어려운 거예요. 왜냐면 이게 굉장히 공부했던 썬큰 코스트도 있는데, 그리고 다들 인정하듯이 누가 봐도 싼 종목이니까 여기서 안 산다는 게 어렵죠.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산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중간에 나간 사람도 많고 다 한 번씩은 건드려 받고 하니까 이제 정말 이 수준에 있는데도 회사는 여태보다 훨씬 좋아졌는데 주가는 더 레벨이 낮아진 상황에 있는 겁니다. 또 하나의 예를 들어보자면, 이거는 이제 제가 방송이 나갈 때쯤이면 결정이 됐을 수도 있겠네요. 제가 지금 정말로 인생의 베팅이라고 생각하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약간 시클리컬인데, 이 회사는 굉장히 오랜 기간,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고점에서 계속 내려왔습니다. 오랜 기간 내려와가지고 정말로 이 회사는 10년 이상으로 켜켜이 쌓였어요, 체념이. 물론 이 회사는 시클리컬이다 보니까 실적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자 한 바는, 기간을, 오랜 기간, 이제 제가 본 거는 한 7, 8년 됐네요. 실제로 주가가 내리막을 간 건 10년이 훨씬 넘었고 제가 지켜본 건 7, 8년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인내심이 좀 필요하다는 거예요. 7, 8년 동안 보는 동안 여기서도 사고 싶었고 여기서도 사고 싶었고 뭔가 이게 좋아질 것 같고 한 경험들이 있거든요. 근데도 이게 손을 내밀지 않을 수 있는가,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여기서 싸다고 해서 기다려버리면 이만큼이나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얼마나 기다릴까를 굉장히 고민해서 정말로 이거는 정말 싸다, 과거와 비교해서도 그렇고 다른 지금 상장된 다른 종목들하고 비교해도 싸다, 그리고 물론 이런 것들은 다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그 리스크를 생각해도 훨씬 싸다, 뭐 이런 어떤 결론이 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좀 지나면 결정을 할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도 있어요. 물론 공부하다가 정말로 어떤 안 좋은 부분이 있다면 또 드랍을 하겠지만, 그런 것처럼 제가 말하고자 하는 바는 종목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종목을 봤으면 그 종목을 굉장히 오랫동안 지켜보면서, 초보 때는 그런 걸 많이 하거든요. 이렇게 지금 공부하면은 공부한 걸 바로 살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부해가지고 지금 이거 이제 사야지. 공부하는 게 거의 사는 걸 연결되죠. 왜냐면 공부할 때 뭔가 어떤 포인트를 잡고 하거든요. 이 포인트를 잡고 하는 것 자체부터가 일단 편견이 들어가는 겁니다. 나의 어떤 편향이 들어가고 그 편향에 의해서 이 회사를 보게 돼요. 근데 만약에 처음에 공부를 해가지고 그거를 계속 지켜보면 내가 생각했던 희망을 무너뜨리기도 하고 내가 걱정했던 걸 극복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좀 더 객관적으로 보게 됩니다. 굉장히 오랜 기간 보면요. 물론 이제 이렇게 갈 것 같은데 그걸 어떻게 지켜보느냐 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는데, 저는 이제 좀 내려가는 국면을 이제 지켜보는 거기 때문에 이제 그거를 지켜보다가 요 국면에서 충분히 싸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뭐 요런 데서 들어간다, 혹은 실수하면 여기서 들어가기도 하겠죠. 근데 이런 생각을 하죠. 너가 여기서 들어가려고 했는데 뭐 여기서 가버리면 어떡하냐, 여기서 가버리면 어떡하냐. 경험 많습니다. 저 이런 경험 되게 많아요. 주가란 건 저는 사실은 랜덤하게 움직인다고 생각해요. 단기적으로는. 길게 보면 실적을 따라가겠지만 단기적으로는 랜덤하게 움직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국면에 꼭 와준다는 보장이 없어요. 되게 많은 주식들이 이렇게 도망을 갑니다. 이렇게 도망을 가면은 이제 사람들이 이제 전략을 수정하거나 고수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데, 수정을 하게 되면 이제 나의 보수성을 좀 공격성으로 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여기가 아닌가 보다, 요렇게 올리게 되죠. 그럼 이제 요거를 단기적으로는 잘 잡게 되겠지만 오히려 이거를 이렇게 갈 줄 알고 여기서 잡았는데 이렇게 기다리게 되는, 그래서 이제 이거를 밸류 트랩에 갇혔다, 요렇게 표현하게 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선택의 문제예요. 저는 사실 이 애들이 도망가더라도 확실하게 요 구간에 들어온 애들만 잡겠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전에도 말했다시피 종목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구간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한테 들어온 거 종목만 사면 되는 거예요. 1년에 몇 개의 엄청난 종목만 내도 사실 그 친구가 굉장히 많은 수익을 가져다 주거든요. 물론 이제 주식시장이라는 게 결국 우연히 지배하기 때문에 모든 게 내 실력일 수는 없겠죠. 많이 이제 우연히 도와주고 운이 많이 작용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어쨌든 여기에 한번 와준다면 나는 그걸 꼭 칠 수 있다, 안타를 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고
요 구간만 뚫어져라 봐야지, 저기서 날아가는 것 때문에 공격적으로 가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조금씩 치는 것 같겠지만, 어쩌다 보면은 이게 이렇게 겨버리면 굉장히 오랜 기간 한 종목을 뭐 5년간, 3에서 5년간 이상, 그 이상을 더 들고 가게 되는, 그래서 이것이 갇힌 투자인가? 이것이 인내심인가? 라고 생각하지만, 만약에 카탈리스트 투자를 하는 분들이라면 카탈리스트를 발견해가지고 투자하는 거기 때문에 바로 이제 시간을 굉장히 줄여서 투자를 하지만, 저는 리스크를 줄이는 걸 더 중시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여기서 이 시간을 좀 더 줄이고 칠 종목을 굉장히 제한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종목을 공부를 하고 있지만 실제로 안타로 이어지는 건 몇 개 안 된다. 스트라이크가 없으니까요. 만약에 스트라이크가 있으면 문제겠죠. 너 안 치냐? 관중들이 와가지고 이 볼 안 치냐? 야, 저거 날라가는데 안 치냐? 안 치냐? 근데 내 속에서 그런 야유의 소리가 들리지만 않으면 사실은 기다리고 묵묵히 기다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제 인생의 종목이 될 수 있다는 종목이 이렇게 해서 여기로 오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건 이제 실제로 좀 더 공부를 해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 체크할 사항들이 필요하지만, 여기로 들어올 것 같은데 그게 굉장한 베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어떤 직감이 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 멍거도 그런 표현을 했잖아요. 뭐 weird combination of patience랑 aggression이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patience 여기까지. 그렇지만 여기 들어오면 굉장히 어그레시브하게 할 수 있는 거. 저는 그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좀 얘기가 좀 샜는지, 정확하게 처음에 하려고 했던 얘기대로 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질문이 그거였죠. 저는 어떻게 시간을 줄이는가. 그래서 요약을 하자면, 요 앞에 내려가는 공간의 이 하염없는 구간을 최대한 기다려서 최대한 시간을 줄이는 게 어렵다고 생각한다. 그게 다예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사고 나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내려가면 사실 좋은 거죠. 현금이 있다면. 현금 비중만 잘 조절하면, 그러니까 이게 현금 비중이란 것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20%라고 상정을 했다고 치죠. 그러면 만약에 주식이 많이 올라가면 현금 비중이 전체로 비해서는 점점 낮아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주식을 좀 팝니다. 그리고 주식이 내려가면 현금이 25%, 30% 이렇게 올라가요. 그러면 이 현금을 또 투입을 하죠. 그런 식으로 현금을 비중을 하고, 이 남아있는 현금이 이제 끝까지 남아있다가 정말로 마켓이 크래시가 와가지고 이거는 정말 주식 100%로 꼭 가야겠다 하는 예외적인 순간이 생기면 그걸 투입하는 걸 원칙으로 삼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식으로만 조절을 해도 저는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저처럼 모멘텀이 잘 안 맞는 사람들이다. 모멘텀이 잘 안 맞는 것 같다. 나는 역발상이 좀 잘 맞는 것 같다 생각하면 요 구간을 좀 줄여보는 노력을 해보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해서 녹음을 하게 됐습니다.